안녕하세요, 꺼익입니다. 치솟는 주가에 많은 관심을 받는 테슬라. 예전 영상에서 일론 머스크의 빅픽처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그 중에서 유일하게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인 테슬라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최초의 테슬라를 설립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2003년에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 공학자인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을 딴 테슬라 모터스를 설립합니다. 이 둘은 초기 테슬라의 발전을 이루어내는데요. 몇 달 뒤 이안 라이트가 합류하고 2004년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 6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억 원을 투자하며 이사회의 회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러블이 합류하는데 법적으로 이 5명을 테슬라의 공동 설립자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시작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대규모 투자 이후에도 막대한 투자 유치에 성공한 테슬라는 설립 4년 만인 2006년에 로드스터의 프로토타입을 발표합니다. 그 뒤 2008년에 본격적인 생산과 함께 출시를 하는데요. 로드스터는 31개국에서 2,500여 대 판매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좀 특이한 일이 있었는데 의장으로 있던 일론 머스크가 CEO였던 마틴 에버하드를 해임하고 자신을 CEO에 임명합니다. 그 뒤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테슬라는 나날이 성장합니다. 결국 2010년 6월 29일 미국 자동차 제조회사로는 1956년 포드 자동차의 상장 다음으로 테슬라가 미국 증권 나스닥에 상장하며 IPO를 합니다. 이때 주가는 자그마치 한 주에 17달러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죠?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며 2억 4천만 달러를 확보한 테슬라는 전기차 연구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그 결과 2012년 두 번째 모델인 모델 S를 발표합니다. 기존 전기차들이 한 번 충전으로 100km 정도를 주행할 때 모델 S는 400km 이상을 주행하여 고가임에도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2014년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위해 초강수를 둡니다. 엄청난 자동차를 발표하느냐? 아니에요. 바로 테슬라의 전기차 특허를 모두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히죠.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전기차 생산량이 1%가 채 되지 않으니 시장을 키워달란 거죠. 특허를 공개한 뒤에도 테슬라의 발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2015년에는 첫 SUV 모델인 모델 X를 발표합니다. 2017년에는 나름대로 보급형 모델인 모델 3를 발표합니다. 기존의 모델 S가 한화 기준으로 최소 1억 원 이상인 반면 다행히 모델 3는 5천만 원 중반에서 시작합니다. 크기가 다소 줄었지만 테슬라를 경험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모델 3의 출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일론 머스크는 원래 모델 3의 이름을 모델 E로 하고자 했습니다. 모델 S가 있고 모델 X가 있으니 다음도 똑같이 알파벳으로 모델 E를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포드에게 상표권이 있어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준중형 SUV인 모델 Y가 출시됩니다. 다행이군요. 이로써 테슬라는 대형 세단부터 중형 세단, 준대형 SUV, 준중형 SUV까지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에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과 트랙터 트럭 세미도 아직 연구 중입니다. 이처럼 테슬라는 자사의 라인업을 견고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은 크게 6단계로 나뉩니다. 0단계는 운전자가 전적으로 조작을 하는 단계이고요. 1단계는 크루즈 기능이나 차선 이탈 방지 등의 보조 기능으로서 최근 자동차에서 많이 지원하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단계는 부분적으로 자동화가 되어 있으나 여전히 조작부는 운전자가 직접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현재 테슬라는 2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3단계는 스스로 장애물이나 교통을 분석하여 운전자의 개입이 상당수 줄어들게 됩니다. 혼다와 아우디가 현재 3단계에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이후 완전 자율과 운전자가 없는 무인 자동차에 해당하는 4단계와 5단계가 있으며 테슬라는 곧 5단계를 실현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자율주행
자율주행의 방식에 있어서도 테슬라는 남다릅니다. 자율주행에 있어서 핵심은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센서와 이를 처리하는 인공지능입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는 자율주행을 위해 각종 센서와 함께 레이저로 거리를 측정하는 라이다 센서를 활용합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라이다에 대해 강력히 부정합니다. 멍청하고 비싸며 불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는 단순히 카메라만 이용해도 지형 지물을 파악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자신감은 인공지능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센서의 정교성을 수많은 데이터로 보강하는데요. 아주 우수한 자율주행 능력을 갖춘 구글 웨이모의 실제 도로 주행 기록이 약 130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현재 48억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이미 주행 기록에서 발생한 데이터 양에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는 것이죠. 누적된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판단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고 이는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으로 나아가는데 더욱 큰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테슬라는 2020년 10월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고 테스트 중입니다. 이런 주행 기록이 또다시 누적되면 전 세계에서 곧 완전 자율주행을 누릴 수 있겠죠?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중요한 부품이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그동안 전기차를 위한 배터리는 별도의 설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기대를 완전히 깨버립니다. 기존의 노트북이나 전자제품에 활용되는 18650 또는 2170 배터리 여러 개를 묶어서 사용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일본의 파나소닉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주로 납품받아 제작하였으나 최근에는 중국의 CATL, 우리나라의 LG화학에서도 공급을 받는 등 배터리의 공급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파나소닉과 네바다의 새로운 공장인 기가 네바다를 세워 직접 배터리 생산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2020년 9월 배터리데이에서 새로운 배터리 규격인 4860 배터리를 공개합니다. 이 배터리는 56% 저렴하고 54% 더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발표합니다. 그에 따라 3년 뒤에는 가격이 대폭 낮춰진 모델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처럼 외부에서 배터리를 구매해서 사용하던 테슬라는 배터리 전문 업체와 협력하여 별도의 공장을 운영하지만 결국엔 직접 배터리를 설계하고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처럼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과 더불어 배터리, 자율주행 기술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제조 회사와 비교해 제조 경력과 노하우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함이 많이 발생하는 등 문제도 많지만 자동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영향력은 더욱 클 것 같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에는 현재 시장 점유율과 영업이익만이 아니라 테슬라가 자동차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과 미래의 시장 지배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선 영상과 함께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테슬라의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와 밝은 전망만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과연 투자에 위험한 부분은 없는지 이들의 단점, 논란,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꺼익이었습니다. 안녕!